네, 안녕하세요. 포레스카입니다. 오늘은 제 평소와 좀 다르게 단순히 수다를 떠는 것보다는 조금 라디오 같은 느낌으로 대본을 준비해봤는데요. 올 한 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밝은 지 좀 됐죠? 또 나이를 한 살 먹게 되었는데 어떠신가요? 나의 새로운 세상이 기대되시나요? 아니면 우울하신가요?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나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첫 번째 포레스카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영향력이 여전한 채로 늘 그러하듯 눈치 없는 달력은 또 한 장 넘어갔고, 서운한 내 마음을 모르는 척하듯 새해는 어김없이 밝았다. 내 휴대폰은 새해 덕담 메시지로 가득했고,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나이 한 살 배송 문자는 올해도 여전했다. 처음 이 나이 한 살 배송 문자를 받았을 때가 언제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맨 처음 받았을 때의 감정은 온전히 내 마음 한켠에 담겨져 있다. 설렘, 두근거림, 기대감 등의 감정보다는 현타, 우울, 한숨으로 가득한 나의 표정이 훨씬 크게 기억되고 있다.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나이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게 우울했던 때는. 굉장히 어린 시절에는 앞서 말했던 긍정적인 감정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다. 어른이 되어간다는 설렘,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는 두근거림, 후배가 생긴다는 기대감 등 말이다. 날카로운 바람이 포근하게 느껴지고 싸늘하고 건조한 날씨마저 굉장히 맑게 느껴졌다. 겨울이 오면서 탁해지는 건 하늘이 아닌 내 눈동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다. 하지만 조금 더 몸집이 커지면서 나는 점점 새해가 밝아오는 게 정말 싫어지는 사람으로 변해갔다. 올해 한 게 뭐가 있다고 나는 또 늙었을까? 나이 한 살을 또 먹는다는 막연한 두려움, 허탈감, 왠지 모르게 뒤처지는 느낌. 대체 왜 이렇게 우울감을 넘어 두렵기까지 할까?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나는 별로 다를 게 없는데 말이다. 차근차근 나의 어린 시절부터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초등학교 6학년 마지막 날, 나는 졸업하는 게 정말 싫었다. 친구들, 그리고 짝사랑했던 그 아이와 헤어지는 것. 앞으로 뭔가 영영 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 하지만 그 반면으로는 중학생이 된다는 설렘, 새로운 친구들, 어른에 더 가까워져 가는 느낌. 머리도 빡빡 밀어야 됐고 휴대폰도 사용을 할 수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중학생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은근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성인이 되었다는 설렘, 어른이 되어서 누릴 자유로운 삶, 그리고 해방감. 어른이 된다는 것, 나이를 먹는다는 것, 엄청난 기대감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끝이 났다. 내가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은. 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고 재수를 준비하지 않았으며 아르바이트만 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몇 달 후 내가 늘 꿈만 꾸고 도전하지 않았던 가수가 되기 위해 음악학원을 다니고 오디션을 보러 다녔다. 그때 한 관계자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지금 오디션을 보러 다니기에는 나이가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내 나이 21살이었다.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어리고 신선한 외모와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한 이 시장에서 나이가 많다는 건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한 설렘이 끝난 것을 넘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듬해에 나는 오디션을 그만뒀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한 해가 가는 게 정말 싫었다. 꿈을 포기했는데도 왜 여전히 나는 나이를 먹는 게 두려운 걸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서로의 목표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왜 나이에 대해서만큼은 나와 비슷한 생각인 걸까? 그럼 나보다 많은 연배의 선배들, 어른들,
부모님들은 훨씬 더 두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답은 금방 내려졌다. 지금까지는 아무 노력을 하지 않고도 나는 꾸준히 성장을 했다. 가만히 있으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고 숨만 쉬면 성인이 되며 별일 없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했다. 그냥 시간만 보냈을 뿐인데 나는 중졸, 고졸, 성인, 군필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했다. 그에 반해 내 친구는 명문대에 진학해 대기업에 취직했다. 같이 공연을 준비했던 친구는 유명한 아이돌 가수가 되었다. 같이 음악을 배우던 친구는 유명 아이돌 가수들의 타이틀곡을 만드는 인류 작곡가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집에서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노래를 만들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단순히 꿈만 꾸기에는 점점 현실이라는 존재가 내 세상의 하늘을 어둡게 뒤덮어갔다. 조금씩 내 주변들과 다르게 내 나이에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갔다. 누군가 나이를 물어보는 게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고 내 나이를 말하고 싶지 않아 상대방에게 나이를 물어보지도 않았다. 그렇게 나는 해가 거듭될수록 나의 한 부분을 상당히 부끄러워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럼 나이에 떳떳하다는 건 뭘까? 나이에 맞게 산다는 건 대체 뭘까? 나이다워야 한다는 것, 그건 어느 누가 정의하는 걸까? 사실 정해진 답이 없다. 나이에 맞는 것, 주제에 맞는 것, 누구도 뚜렷하게 정리할 수 없다. 가끔 이러한 말들을 이용해 충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삶이 나이에 맞게, 주제에 맞게 산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나는 내 자신만이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이보단 나답게, 내 주제보단 내 생각에 맞게. 그렇게 나는 계속 최저시급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방구석에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음악을 만들었다. 이게 나다운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시점부터 또 몇 해의 세월이 흐른 지금 내 생각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다면 나에 대한 믿음과 신념은 가져가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다. 내 음악을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그런 사람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해 유튜브를 시작했고 가난하기 때문에 금융과 경제, 재테크를 공부하고 큰 관심과 시도를 쏟기로 했다. 나이를 먹었음에 따라 이 어둡게 뒤덮인 내 세상을 외면하지 않은 채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고 그 어둡기만 한 공간에서 나는 나의 별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갔다. 나의 진심이 통했는지 포레스카를 알아주는 사람은 점점 늘어갔고 음원 수익도 조금이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여전히 아직은 가난하지만 내 나이와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 중이다. 어느 누구나 미래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가 기대될 수도 두려울 수도 있는 것 같다. 한 가지 소소한 소망이 있다면 몇 년 후에 누군가에게 내 나이를 얘기했을 때 와, 그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 이루셨나요? 라는 말을 듣고 싶긴 하다. 2020년은 모두가 힘들었다. 하지만 2022년은 그러고 싶지 않게 올 한 해는 꿈과 현실을 어떻게 함께 공존시킬 수 있을까? 더욱더 고민을 해봐야겠다. 예전부터 라디오 같은 컨텐츠를 한번 해보고 싶긴 했는데 괜찮았는지 모르겠네요. 올 한 해도 행복한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자요 여러분. 새로운 모드라서 좀 좁네요. 안녕. Purple Aska.